러시안 수개여단 수천 명이 일제히 돌격을 개시했습니다. 돌격이 이뤄진 곳은 러시아군이 유일하게 승기를 잡고 있는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지난 며칠간 러시아군은 바그너 그룹의 지휘를 받는 공수군과 기계의 부대를 중심으로 바흐무트 인근의 외곽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바흐무트 바로 남쪽에 위치한 소자이체베와 베셀레돌리나 등 T-0513 도로 인근의 여러 마을을 점령했고, T-0513 도로 동쪽에 유일하게 남은 우크라이나군의 거점인 대자이체베를 거의 함락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시내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전투에서 활약한 93기계화 여단과 러시아 병사였지만 우크라이나 토양의 자원병으로 구성된 자유러시아군을 바흐무트에 증파해 러시아군과 힘대 힘으로 맞서며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기세가 워낙 매서워 바흐무트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꺼리투브에서 수차례 전해드렸지만 이 바흐무트는 이제 군사학적인 이점이 없는 곳입니다. 즉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에게 함락되더라도 전황이 바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흐무트의 뒤로 바흐무트보다 훨씬 크고 요소화된 돈바스의 최종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전력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데다 사바토베와 크레미나에서 러시아군이 밀려나면 기껏 바흐무트를 점령해봤자 루안스크 북부가 전부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가면서 득보다 실이 커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아직도 바흐무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공세를 하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흐무트 공세에는 일반 대중들은 알기 어려운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푸틴 정권의 아주 더럽고 충격적인 음모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라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가치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푸틴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바흐무트 공세 비밀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된 장비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가 전법을 바꾸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건데요. 10월 18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러시아군의 총장비 손실은 16,090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전차와 장갑차 등의 공세장비 손실이 어마무시합니다. 10월 18일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러시아군의 공세장비 손실은 전차 2,537대, 대포 1,599대, 장갑차 2,505대, 각종 기동 차량 3,969대, 전투기 268대, 헬기 242대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는 전차의 53%, 각종 장갑차 및 차량의 69%, 포병의 22%, 항공기의 23%, 헬기의 22%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교차 검증된 수량만 환산하면 무려 7,117대에 이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정말 가공할 만한 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로만 들으셔서 체감하시 힘드실 텐데요. 현재 러시아가 손실한 장비만 따져도 대한민국 전체 국방력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 이 정도면 웬만한 중견군사 강국의 군대가 소멸하는 수준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러시아군은 포병과 미사일 등을 이용한 화력전이나 기갑부대를 이용한 공세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드론을 이용한 정찰과 폭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찰 드론이 정찰 중 마주쳤고 러시아군의 드론이 몸통 박치기를 하다가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심각한 교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이런 상황도 우스워 국내 언론에서도 다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과 달리 실제 전장에서 드론의 공포는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128강습여단의 정찰 드론이 러시아 사병 하나를 추격하는 영상입니다. 드론을 발견하고 겁에 질린 병사가 미친 듯이 도망치는데요. 비무장 상태인 정찰 드론을 박격포탄을 떨어뜨리는 공격용 박격 드론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도망치려는 병사의 모습이 처량하기만 한데요.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전선의 병사들에게 드론은 공포의
존재입니다. 내 목숨을 소리 소문 없이 언제고 앗아갈 수 있는 살상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만 하더라도 드론에 당한 장병들의 영상을 보면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병사들의 심정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일례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드론의 공격을 받아 조종수가 전사한 전차의 모습입니다. 드론에 직접 공격을 당했다기보다는 드론을 통해 파악한 사격 제언을 받은 우크라이나 포병부대의 공격에 당한 것입니다. 왼쪽 궤도가 나간 채 제자리를 맴도는 전체의 모습이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뒷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격에서 살아남은 승무원이 연료가 떨어진 전차에서 탈출한 겁니다. 하지만 나오자마자 그를 지켜보던 드론이 떨어뜨린 소형 폭탄에 맞아 도망가던 귀중한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과격하거나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혐오적인 영상이라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례로 러시아군 두 남성 병사가 사랑을 나누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발각되어 폭사하는 영상 등 드론에 의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이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숱하게 본 전쟁의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쫓아오는 드론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소모전이 이어지는 다른 전선과 달리 기갑부대와 포병이 주축이 된 대규모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흐무트입니다. 현재 바흐무트에서는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이자 푸틴의 친위대인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군의 정예부대를 지휘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량 미상의 대대전투단 BTG가 바흐무트를 동쪽과 남쪽에서 공략 중입니다. 이에 맞서서 우크라이나군은 5개 여단을 바흐무트 근방에 배치했습니다. 트로이스티아네츠에서 러시아군 사근이 전차 사단을 격파하고 여러 전투에서 활약한 93기계 여단을 주축으로 30기계화 여단이 더해진 기계화 부대가 바흐무트 남북의 평야에서 러시아군을 견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80공수 여단이 자유러시아군과 함께 바흐무트 시내를 방어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월 키이우 전투에서 키이우 동쪽의 브로바리를 사수하던 112 국토방위 여단이 대자이체베에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흐무트 인근의 양국의 부대가 다수 직결하면서 매일매일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바흐무트에서 얻을 만한 군사적 이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흐무트를 바그너 그룹이 점령에 성공하면 푸틴의 정권에는 상당한 이점이 생기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점령한다면 러시아군은 슬로비안스크 등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최후의 도시들을 공격권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이런 효과도 없는 전선을 빼앗겼다고 지금의 러시아 지휘부는 허공에 삽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황은 러시아군이 이즈움, 리만, 쿠판스크를 통제하던 7월과 완전히 다릅니다. 즉, 처음 바흐무트 공세를 시작했던 6, 7월과는 전장이 바뀌었는데요. 바흐무트 북쪽의 전황은 완전히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갔고, 약화된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인구 5만 안팎의 소도시 바흐무트까지는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가 10에서 20만이 넘는 중규모 도시들이 밀집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망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크레미나가 언제 함락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진격하다가 역으로 포위선멸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 공세를 퍼부을 게 아니라 바흐무트에서 포파스나 트로이츠케, 루안스케, 코를리브카를 따라 군을 크게 물려야 합니다. 그 뒤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방어할 저지선을 짠 뒤 정예병을 루안스크 북부로 돌려 크레미나 사바토베 전선을 사수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수가 어렵다면 아무리 못해도 루비존의 스타빌로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을 막아야 이번 전쟁에서 획득한 영토를 지키고 돈바스의 2개래국이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미나 사바토베 전선으로는 푸틴에 저항할 만한 각계각층의 젊은 청년들을 고기방패로 던져넣으면서 아무런 전략적 가치가 없는 바흐무트 함락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세계군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푸틴이 스탈린그라드에 미쳐 전쟁을 말아먹은 히틀러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합니다. 1942년 6월 나치 독일은 1941년 겨울 모스크바를 함락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청색작전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1, 4 전차군 등
대규모 전차부대가 포함된 AB 2개 집단군으로 구성된 130만 명 대군이 동원됐는데요. 목표는 볼가강의 신흥산업도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한 뒤 카스피해 해안도시 아스트라한을 장악해 카프카스 산맥과 소련 본토의 연결을 끊은 뒤 소련 최대 유전이 있는 체첸의 수도 그로지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유존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그라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탈린그라드를 수비하는 과거 소련의 62군이 끊임없는 증언을 받으며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된 히틀러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를 장악해 독일의 승리를 선전하려 했는데 후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잔정면만을 소탕하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는데요. 바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에서 자신이 스탈린그라드에 주둔한 육군을 지휘했습니다. 결국 히틀러의 이런 병적 인지착 때문에 병력이 부족했던 독일군 중 상당수가 스탈린그라드에 발이 묶이고 말았는데요. 이 실책은 소련군에게 큰 기회가 됐습니다. 1942년 11월 10일 소련은 100만 대군을 동원해 히틀러가 병정놀이를 하던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포위망에 갇힌 30만 독일군을 섬멸했는데요. 이 전투로 인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에 집착하는 푸틴을 보며 히틀러처럼 군단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의 권력 구도에 대한 분석인데요. 히틀러와 달리 현재 푸틴의 정신이 아주 멀쩡하며 바흐무트 공세가 철저히 계획된 정치 공세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푸틴의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은 어떤 일을 하다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푸틴에게 바흐무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그너 그룹의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은 포파스나 바흐무트의 승전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정예부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바그너 그룹의 창시자 예부게니 프리고진의 권력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그런데 그래봤자 모스크바의 권력가들 사이에서 프리고진의 권력은 그리 대단치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명령만 따르는 대통령 직속 국가근위대 로스그바르디아만 해도 수십만 명이 건재한 모스크바에서는 기존 정치인들의 권력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체첸 민병대의 수장 카디로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리고진과 카디로프는 푸틴을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들을 이용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이들을 쳐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군부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군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바톱의 크레미나에서 수만 동원병을 희생시켰음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군부의 무능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지고 있는데요. 반면 푸틴이 키운 바그너 그룹과 체첸 부대는 바흐무트에서 용전분투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또 푸틴이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즉 패전의 책임을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군부에게 덮어씌우고 푸틴을 거역할 수 없는 바그너 그룹을 띄워서 푸틴이 권력을 계속 거머쥐어야 러시아가 살 수 있다는 억지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푸틴이 바흐무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별개로 루안스크에서는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녹슨 총을 쥐고 전쟁의 이슬로 사라지는 동원병들과 푸틴의 권력을 위해 바흐무트 전선으로 투입되는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